올해는 힘든 해였어요. 하지만 여름은 결국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여행을 가서 긍정적인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몰도바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공항이 닫혀 있어요. 가능하고 원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다른 경로로 날아요. 폴란드나 키시너우로. 첫 비행기에서 주변에는 우크라이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Доброго вечера, мы из Украины. 이 영상에서 그들과도 대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맥스와 함께 세 개의 도시와 호텔에서 지낼 거예요. Алло, бабушка, вы в черной. 우리는 부두로 바로 뛰어들어서 물고기를 잡고 호텔 옥상의 자쿠지에서 수영을 하고 여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А вы тут с вами. 몬테네그로의 고대 수도에서 터키인을 피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 들어가고 도시에 들어가서 왜 여기에 모든 것이 이탈리아와 비슷하고 돼지 다리가 어디에나 매달려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는 건 정말 조금 이상해요. 모두가 40도 더위에서 바다로 피신하고 있는 동안 나는 눈을 찾으러 산으로 갈 거예요. 산속 호수, 강력한 강물, 협곡을 가로지르는 높은 다리, 그 위를 지플라인을 타고 정말 날아갈 거예요. 모든 것을 나열할 없으니 보여줘야 해요. 합시다. Я еще в черной.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검은 산들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짙은 초록색. 만약 만과 함께라면 슈퍼한 경치예요. 비행기가 이제 만과 산을 배경으로 한 정말 아름다운 곳에 착륙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몰도바는 몬테네그로와 이렇게 가까워요. 저는 몬테네그로에 처음 와요. 대박. 이건 정말로 키시느에서 티바트로 가는 첫 비행이에요. 네네, 저는 티바트라고 정확히 말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몬테네그로어는 거의 세르비아어와 같아서 읽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잘못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패스포트 컨트롤이에요. 이렇게 작은 공항인데 비행기들이 정말 공항 건물 바로 옆에 착륙해요. 나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줄에 조금 서게 돼요. 국경관리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몰도바 여권을 살펴봤어요. 안녕하세요, 카르마노프입니다. 몬테네그로 오신 환영합니다. 뿐이요. 그리고 우리는 가이드 타티아나와 이야기해요. 우리 비행기는 키신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타티아나는 몬테네그로에 오래 살았고 가는 길에 몬테네그로의 주요 리조트인 부드베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고 있는지요. 상상에 2만 명이지만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시즌 피크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비치, 인근 마을이에요. 이곳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조용해요. 우리는 베체치에도 나중에 가게 될 거고 거기서 며칠을 보낼 거예요. 그동안 저는 여기 바다의 소금물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몬테네그로에 대한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했어요. 어딘가 검색해보면 예를 들어 구글 번역기에서는 몬테네그로어를 찾을 수 없어요. 거기 세르비아어만 있어요. 여기 세르비아어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러시아어와 꽤 비슷해요. 주로요. 관광업에 관련된 현지 주민들은 호텔 리셉션이나 식당 등 어디에서나 러시아어로 뭔가를 대충 알고 있어요. 영어는 더 적게 알고 있지만 요즘은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어요. 아드리아 해는 홍해 다음으로 염도가 두 번째로 높아요. 아니면 사해를 포함하면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부드바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작은 도시예요. 쉽게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몬테네그로에겐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러시아어 사용자가 여기로 이주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여기 파란 깃발이 있는 멋진 해변과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있어요. 그와 우리는 즉시 체크인했어요. 아볼라 호텔의 수영장은 바다 바로 위에 정말로 지어졌고 호텔 해변은 고대 성벽 옆에 정말로 있어요. 이 호텔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나가서 산책하기 전에 방과 레스토랑을 둘러봐야 합니다. Вау. Папа, круто. Да. 물론 정말 멋지죠. 이건 정말 우리 아파트 크기만한 이룸입니다. 아들 욕실에서는 정말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는 뷔페가 있고 해산물과 다양한 고기가 있지만 아이는 아빠에게 여행을 방해할 생각이 없어요. 수박만 먹어요.
잘못하면 무식, 무식 복수 아닌지. 호텔 실내 수영장과 자쿠지 있습니다. 스파센터를 나와서 해변 바다 구시가지 위에 매달린 바로 그 정말 아름다운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엿볼 수 있어요. 스위어로. 해변 옆 발레리나 동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녀를 보니 우리 관광객 중 누구나 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올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하지만 저는 참았고 그냥 드론을 날려 그녀 옆에서 춤추게 했어요. 부두바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변들도 정기적으로 상을 받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물은 정말 깨끗하고 해변이 작은 자갈로 덮여 있어서 모래가 바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입구는 완벽한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영장 팬들도 있습니다. 수영장 아니면 바다. 맛이에요. 왜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냥 즐기고 수영하고 싶다면 저도 수영장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파도도 없고 걷기도 더 편안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제 문제이고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여기 바다는 정말로 멋져요. 물이 정말로 깨끗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로 독특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소나무 숲이 있는 산들 한가운데서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물속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이웃 우크라이나인 알레나가 있습니다. 드니프로에서 부드바로 바다에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좋은 저녁입니다. 여기에는 해파리가 하나도 없어서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파리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영하는 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번호판을 보니 몬테네그로에는 지금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보이네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오직 여행과 좋은 기분만이 있습니다. 여기 예브게니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여기서 15년을 살면서 구시가지 부두배에 대해 감탄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시가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는 1979년에 몬테네그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지진 7.6의 규모입니다. 여기 브라주 티토가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의 정부. 그는 바로 심장의 구석으로 끌려가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는 포병에 앉았어요. 몬테네그로로 날아갔어요. 몬테네그로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보고 버그라드로 날아갔어요. 유고슬라비아에 가던 6개국 모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복구를 위해 급여의 특정 비율을 지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집이 있을 때 신호가 관통했어요. 혹시 프로젝트가 필요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돌들을 다시 지정해요. 왜요? 그들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려면 가져온 여기 예를 들어 우리 지하에는 전기, 물, 전화, 인터넷, 하수도가 지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이프가 터지거나 전선이 끊어지면 돌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돌을 제거하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왜요? 그를 원래 가져온 곳에 다시 놓기. 여기 예를 들어 3층 집이 있어요. 아파트의 구조는 주방이 어디에 있고 거실이 어디에 있으며 침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요. 집이 지어졌어요. 첫 번째 층은 거실이었어요. 모든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손을 흔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두 번째 층은 침실이고 세 번째 층은 주방이었어요. 왜 3층에 주방이 있었나요? 구멍이 있으면 불이 나서 지붕이 타버려요. 집을 씌워요. 주방에서 요리할, 침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베개 음식에서요. 조금 지출할 시간이 왔어요. 나는 심카드를 가져가요. 여기 정말로 무제한 인터넷이 10유로였어요. 정말로 몬테네그로 유로 사용 참고. 그리고 여기 지역 가게의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나는 주로 재미로 들어갔는데 현지 친구들은 가득 찬 봉지를 샀더라고. 이렇게 먹으면 저렴해요. 계산대에서 봉지는 3유로센트예요. 하지만 용서했어요. 잠을 충분히 자고 몬테네그로를 탐험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작지만 대조적이고 풍부해요. 그래서 하루로는 전혀 부족하고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해요.
오늘 저는 리셉션에서 조인앱의 투어를 예약했어요. 고대 수도인 체티니와 아름다운 외국 크루즈 선박이 도착하는 코토르로 가요. 여행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어요. 이 지점에서 몬테네그로의 지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작은지요. 그리고 서로 가까이 있어요. 지도에서 멀리 떨어져 보였던 그 장소들이 여기서는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다 보이네요. 여기가 부두바예요. 자꾸 여기서 보면 베치치도 보이네요. 남쪽 해안을 따라 있는 모든 정착지들 사이에 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작아요. 섬 보입니다. 여기가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큰 곳이고 저쪽은 완전히 끝 호텔로 바뀐 작은 곳이에요. 문화 수도로 가는 길입니다. 가이드 막심은 작은 민족이 강력한 적들과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생존했는지에 대해 말해요. 없었어요. 축구 상이슬산 로프치나 여기 오기 힘들었어요. 오늘날에는 도로가 있어서 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모든 산이 사실 항상 산과 저렴한 도시가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들은 가이드 전쟁을 이끌었죠. 그렇게 불리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가이드 전쟁이었어요. 꽤 성공적이었고요. 집과 산은 집과 벽이 여기서는 집과 산이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터키인들은 몬테네그로를 정복할 수 없는 보금자리라고 불렀어요. 결코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죠. 알고 보니 체티니에는 평범한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체티니 주민들의 독특함이에요. 정말로 네, 확실히요. 자랑스럽고 수도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수세기 동안 싸워왔고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화 수도의 중심은 한산해요. 도시는 작지만 그래도 수도예요. 여기가 왕의 궁전이고 저기 산 위에는 영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당구대 모양의 큰 저택으로 루즈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입체 지도를 통해 국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보세요. 온통 산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든 몬테네그로를 특징 짓는군요. 모르도바 기준으로 봐도 체티니는 정말로 작은 마을이에요. 아니면 아주 작은 지방 도시죠. 하지만 몬테네그로 기준으로 보면 이곳은 고대 수도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 제국의 황실 가족이 있었어요. 발칸 민족들에게 정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여기서 종교 전쟁이 있었던 거죠. 신앙을 중심으로 국가들이 세워졌고 물론 체티니에서도 그랬어요. 주요 건물은 수도원이에요. 지역교회에서는 촛불을 거리에서 켜요. 왼쪽은 건강을 위해, 오른쪽은 고인을 위해서요. 권력은 삼촌에게서 조카에게로 전해졌어요. 통치자는 주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신의 말씀만 사람들에게 영향 미쳤다.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심지어 저택과 수도원을 지을 때는 반드시 퇴로, 터널도 함께 지었어요. 나는 다가가요. 예전에는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은 관광 명소라서 보이네요. 그리고 터키의 공격이 있을 경우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거리는 더운데 여기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네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여정은 좁은 산길을 따라 진행되는데 한쪽에는 항상 바위, 절벽이 있어요. 방심하다가 부서졌어요. 거의 모든 주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몬테네그로식 고전적인 연방 도로예요. 이건 양방향 도로예요. 지금 버스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버스들이 능숙하게 서로를 피하며 정말 조금 더 지나갑니다. 차들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튀어나온 적은요. 평균 속도가 매우 느려 조절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교통체증이 발생하곤 해요. 아시죠? 이 교통체증의 원인도 바로 이 바이크 관광객들입니다. 그들은 렌트카를 빌려서 떠나곤 해요. 특히 여자들, 여성들, 소녀들 엔진 꺼지나요? 엔진 꺼지는 건 아니고 멈춰요. 도로를 지나고 원형 교차로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좋아요, 버스에서 내리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체티냐 근처의 작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주 조용해요. 200m쯤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정말로 들려요. 그냥 새들이 노래해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소리는 우리 차가 켜지는 소리예요. 그 외에는 정말 조용하고 그냥 산들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몬테네그로 기준으로 꽤 큰 나세렛니 풍티예요. 건조실이에요.
놀라지 마, 욕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고기를 말리거나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토는 몬테네그로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부르고 스페인에서는 하몬이라고 하죠. 현재 이 작업장에서 수백 개의 돼지 다리가 걸려 있고 그곳에서 연기에 훈제되고 반년 동안 숙성됩니다. 여기서 관광객들에게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화가 태어날 때. 고양이와 함께 우리는 이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계속 나아갑니다. 검은 산으로 가요.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보여드릴게요. 제 순위로는요. 정말 좋아요. 먼저 위에서 산에서 그를 바라봐야 하고 그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저는 지금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네요.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몬테네그로는 작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치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부분이에요. 몬테네그로, 그 작은 면적을 고려할 때 몬테네그로가 얼마나 완전한지 정말 놀라워요. 이 거의 수직인 산에서 코토르로 내려가려면 매우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를 따라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마주오는 차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지도를 열어볼게요. 코토르는 드래곤을 연상시키는 형태의 코토르만 해변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느꼈던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페리를 타고 만을 돌아다닐 것이고 그 해변에 바로 숙소를 잡을 거예요. 아래에는 맛있는 간식이 있는 오스트리아 시장과 고대 코토르의 입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도시는 기원전부터 세워졌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로마 시대와 베네치아 시대를 말해요. 여기 많은 건물들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기념비, 어떤 오래된 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고문 기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윗부분이에요. 예전엔 높았어. 베네치아 통치하던 때는 언제였나요? 옆에는 법원이 있었고 만약 누군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여기서 그를 기둥에 묶었어요. 네, 지치게 하려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건 그냥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닐 수 있어요. 배를 타고 바로 문까지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들과 틈은 바로 로프를 묶기 위한 거예요. 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말이죠. 여기에도 마치 작은 운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물은 탁하고 냄새가 나요. 여기는 완전히 깨끗해요. 바닥이 5m 정도 보이네요. 여기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몬테네그로의 잠수함이 있어요. 농담이에요. 이건 그냥 지역 고양이를 위한 음식이에요. 그 도시가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죠. 기념품이에요. 그건 딱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상과 자석 있어요. 여기 고양이들이 많아요. 저도 고양이를 어깨에 메고 성을 정복하러 가요. 도시의 문 바로 옆에 혁명 광장이 있어요. 10월 혁명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는 주의가 기울여졌어요. 여기에도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이곳은 우물이에요. 여기 고대에는 와이파이 없는 시절에 주부들이 100% 검증된 소문을 나누었어요. 여기에는 게으른 올리가르히가 살았어요. 그는 소파 옆에 말로 오고 싶어 했죠. 그가 말 타고 들어왔어요. 여기로 들어왔어. 이 문을 지나서 이건 일종의 베르쿠츠 궁전이에요. 이건 집 없는 궁전 같은 거예요. 그건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은 도시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상상해봐요. 나에게 던져졌고 집 없었어요. 그는 호텔에 100개의 건물을 짓겠다는 강박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친구는 성을 100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지금 우리 발 아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뼈가 묻혀 있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도시 지하 납골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나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코토르는 제국의 교차로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요새 벽이 우리 머리 위 바위 바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보세요. 거기 가는 것조차 힘든데요. 몬테네그로의 국제 크루즈선들이 바로 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
짐을 정말 싸고 코트름 안쪽으로 이사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다른 쪽 해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40km를 구불구불한 도로로 우회하거나 페리를 타야 택은 확실해요. 저는 이미 탑승 중이에요. 해안부스 4.5유로의 티켓을 구매해요. 이제 40km 대신 1km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가면 돼요. 다른 쪽 해안으로 건너와서 좋은 호텔을 찾고 있어요. 푼바르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많은 어부와 카페, 여름에 지역 주민들이 임대하는 개인 주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화려한 세티차리나 호텔이 있어요. 세티차리나 호텔은 정말로 무려 5성급이에요. 스파센터, 옥상의 녹지 공간, 화려한 수영장들, 그리고 새로 조성된 해변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체크인해요. 누군가는 너무 기다려지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조용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편안한 객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딱 그런 곳이에요. 가끔 나가고 싶어도 발코니나 저녁 식사하러 나가는 것뿐이에요. В этом отеле могут жить только богатые. Кресло-то какое? Вообще кайф. 네, 이게 너의 방인 것 같아. Наверное. 화려한 가구, 모든 것이 새로워요. 창문 밖으로는 산과 해협, 지나가는 유람선들이 보이고 테이블 위에는 무료 캡슐이 있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정말 기분 좋네요. Папа, смотри! Кайф, кайф, ощущи. Кайфовать хочу, кайфовать. Алло, бабушка, мы в Черногории. Похоже на гранату, если вот так перевернуть. 이건 내가 이웃집에 가서 산 전망이 있는 이인실을 본 거예요. 너무 좋긴 한데 곧 저녁이 될 우리는 아직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해변으로 가야 해요. 만약 만에 파도가 없다면 지나가는 배들이 만들어주는 파도가 있어요. 해변이 깊이로 꽤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렇다면 나는 점프할 거예요. 저기 물고기 떼가 있어. 잠수해 잡아야겠어. 자, 저기 물고기들이 있어요. 헛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끝날 수 없어요. 나는 게을러서 멀리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만 볼 수 있어요. 새끼! 저기 더 멀리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은 다이빙을 잘해서 좀 더 큰 물고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개예요? 검은색. 아니, 나는 빠지지 않았어. 그냥 휴가에서 너무 편안해졌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수족관에서 수영하면서? Да, залезай.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은 다양성이 뛰어나요. 3일 나는 쿤보르에서 다 시도하지는 못했어요. 할 건 다 했죠. 여기 해산물, 다양한 종류의 고기 스테이크, 하몽이나 프로슈토가 있어요. 나는 이미 헷갈렸고 심지어 오렌지에 담긴 연어와 신선한 주스도 있어요. 넷째 호텔에 양파링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진짜 오징어 링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째 호텔에서 음식이 나쁘게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 별 호텔에서도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나는 그냥 과식했어요. 나 음식 팬 아니에요. 맥스가 뭐 먹었는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 수십 가지 종류의 팬케이크나 요거트가 있어요. 하지만 더 자주 먹었던 건 수박이었어요.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쿤보르에서 저녁에 산책하는 건 몬테네그로의 깊은 매력을 위해선 필수입니다. 키릴 문자로 된 표지판 고양이, 그리고 예술가들이 손질한 도로 표지판들. 작은 보트와 큰 유람선들이 지나가고 휴가객들은 꽃이 만발한 나무들 사이에 주차하고 있어요. 여기 소련 자동차 산업이야 번호판으로 방문객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어.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코소보, 그리고 주로 물론 세르비아죠. 이건 무슨 글자야, 맥스?
Pretty woman, I couldn't help but see pretty woman, and you look lovely as can be. Are you 벌써 아침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보세요. 몬테네그로의 끝자락에 있는 헤르체그노비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 빨리 달렸다면 크로아티아까지 날아갔을 거예요. 경계와의 근접성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자기 바다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휴가를 즐깁니다. 이분은 조이눕에서 우리가 예약한 투어 책임자인 올가입니다. 그녀는 헤르체그노비에 오래 살았고 몬테네그로의 슬로건을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밝혀주었어요. 볼라코. 두 가지 주요 단어입니다. 조용해요. 볼라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가요. 수트라. 내일이에요.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되고 내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 나라의 경계에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산 너머에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절 여기서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 티토가 휴가를 즐기고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예요. 해변. 그리고 저녁에는 라밤바 디스코로 변신해요. 그리고 자정까지요. 여기서 음악이 들려요. 바로 여기서요. 게다가 여기 이 의료센터 덕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찾아옵니다. 치료받다. 그리고 저에게 관광객들이 5월 봄에 많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장애인이 이렇게 많냐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의료연구소에 치료받으러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연구소의 전문 분야는 근골격계이고 뇌성마비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오곤 해요. 여기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요. 결과가 보여요. 여기서 티토는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미니 지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의료센터는 정말로 도시의 좁은 거리 때문에 일방통행이 많은 것이 지배적이고 계단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한 계단도 정말로 많습니다. 헤르체그 노베는 도로가 매우 좁아서 일방통행만 가능합니다. 이건 확실히 물론 불편함을 초래해요. 지금 버스가 지나가려면 모두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움찔해요.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그리고 도로가 정말 좁아서요. 매우 인도가 없어요. 즉 여기에는 인도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려면 주의해요. 아무도 부딪히지 않도록. 이 도시의 건축물도 베네치아의 유산이에요. 이 도시는 여러 번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 복원된 것이에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벽으로 거의 혼자서 모든 지진을 견뎌냈어요. 봄과 전쟁. 다음 코너를 돌면 현지 주민들이 빨래를 말리고 작은 마당이 보여요. 이 앵커는 역사유산 박물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은 러시아인이 열었어요. 여기 또 다른 박물관이 있어요. 또 다른 러시아인이 코로나 때문에 몬테네그로에 갇혀서 남기로 결심한 곳이에요. 유럽에서 불가코프의 첫 번째 박물관이라고 해요. 하마 고양이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너보다 더 컸어. 마리아, 안녕하세요. 그가 박물관의 주인이에요. 불가코프 박물관. 이건 코로나 덕분이에요. 여기서 남아 이유 뭐예요? 헤르체그노비 재밌는 동상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코를 문지르는 지역에 굴뚝 청소부 동상이 있어요. 그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는 굴뚝을 청소하지도 않고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았대요. 코를 닦았어요. 이건 헤르체그노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미친 사람들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내 꿈은 여기 옆에 내 흉상을 세우는 거예요. 코토르만을 떠나 다시 바다로 이동하기 전에 차리나 호텔 체인에 속하는 두 개의 호텔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더 저렴하고 쿰바라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델핀 호텔 입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텔레비전이었어요. 여기서는 항상 우크라이나를 보여줘요. 수영장, 레스토랑. 대체로 이곳의 4성급 호텔은 이렇게 생겼고 특히 호텔 객실은 이렇습니다. 비싼 방을 보여주기 위해 부자로 소개했어요. 여기 2층 방의 장식입니다. 반나 광장 20... 바로 옆에는 차리나 파크 호텔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이 튀어나온 발코니, 스파 센터, 그리고 옥상에 있는 자쿠지입니다.
마지막 층에 스파 센터 있어요. 여기서는 3시간 동안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10유로 내면 됩니다. 마사지에는 추가 필요. 뷔페는 우리 5성급 호텔의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객실도 우리와 같은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한 공원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냥 걸려있는 물건이 있어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요. 앞에 하이킹. 이상한 것이에요. 글쎄, 그건 아마도 어떤 용도가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물건. 하지만 여기서 숲에 들어가요. 여기서 가장 재밌는 점은 정말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문과 결합된 매듭 같은 거요. 여기 나머지 모든 것인데 모든 문을 유니버설하게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샤워실과 분리된 체크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 화장실.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강력한 투어의 날이 왔어요. 오늘 저는 사실 그녀를 원형으로 둘러볼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투어의 경로는 조인에서 출발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같은 장소를 2번 지나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루할 틈은 없겠지만 일찍 일어나야 해요. 이제 저는 버스에 누워서 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는 펠리컨이 있는 스카데르 호수와 그 옆에 주차된 캠핑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변의 색깔이 선명할수록 나는 빨리 나가서 내가 자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건 꼭 봐야 해요. 마치 어떤 포토월 같아요. 아래에서 물이 시끄럽게 흐르지 않았다면 저는 이게 단순한 그래픽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거요? 몬테네그로에는 수백 개의 터널이 있어요. 방금 지나쳤어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4km가 넘는 조지나 터널이에요. 우린 요금을 내요. 차당에서 2.5유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8km를 돌아야 해요. 왜 필요하죠? 여기 참고로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이 차들은 주인이 기차에서 자는 동안 정말로 세르비아로 가고 있어요. 편리해요. 잘 잤고 너와 함께 차도 가지고 버그라드에 도착했어.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를 스치듯 지나가지만 이 작은 도시가 우리 도시와 비슷한 점이 있어 흥미롭게 바라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높은 다리와 협곡의 강을 지나서 조금 더 천천히 첫 번째 수도원에 도착해요. 여기 교회에서는 것이 키릴 문자로 되어 있고 심지어 공산주의 상징도 볼 수 있어요. 종탑은 종종 따로 서 있어요.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몬테네그로의 교회에서는 종탑이 따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터키 지배 시기에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종 없이 지어졌어요. 종소리로 터키인들이 교회를 찾아내고 불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나라가 해방된 후에야 정말 종탑이 따로 지어졌어요. 이 종탑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몬테네그로에는 이런 나쁜 풍습이 있어요. 귀가 멈추고 점심을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영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끓어오르는 물가에서 그리고 경고했어. 보바 많이 먹지 말라. 다음은 극한의 상황이 올 거야. 말을 듣지 않고 얇은 줄을 타고 절벽에서 첫 번째로 떨어졌어. 나는 듀르지의 빛이 다리 옆을 지나쳤어. 산강,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배경에 정말 아름다워요. 172m는 보통 약 50층 정도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의 한 세기 전에 지어졌어요. 그때 이 다리는 전략적인 교통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연속으로 2대의 몰도바 차가 있어요. 이 동상 보이세요? 그 다리를 폭파한 사람에게 세운 동상이에요. 정확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 군대가 이 협곡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확히 그가 한 것에 대해요. 독일군은 그를 이 협곡에서 아예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었네요. 아름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르미토르 도착했습니다.
두루미토르 공원은 정말 거대합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블랙레이크로 데려갑니다. 이곳은 호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정확히 해발 약 1400m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봉구리들 그 위로 1km가 솟아 있습니다. 즉 그들의 높이는 2.5km입니다. 입구에는 새 집 아래에 공원의 간단한 내용 목록이 있습니다. 지도들이 있고 니바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나라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내게는 강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경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샘물에서는 확실히 중독되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호수에서는 산의 서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영하고 개들이 수영하고 오리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소셜미디어를 위해 끊임없이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나는 모든 사람들 멀리 떠나려고 하고 있어. 마치 울창한 숲속을 걷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느낌이지만 20, 30m마다 뭔가가 열리네요. 여기 예를 들어 샘이 있어요. 옆에는 나무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자가 있고 여기에는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소나무 뒤에는 뭔가가 열리네요. 일을 마쳤어. 더 높은 산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국경으로. 울타리의 색상은 지역 주민들이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세르비아 색깔로 되어 있어요. 스몰 몬테네그로와 산에는 3개의 기후대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바로 느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는 몬테네그로의 이 부분에만 내리고 있어요. 포드고리차와 리조트에서는 더워요. 도로는 정말로 거의 2000m 높이에서 지나가요. 그리고 추워서 눈이 녹지 않아요. 이런 고산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주로 가축을 치고 있죠. 이 지점은 세들로라고 불려요. 산들이 보이세요? 그들은 단지 안장과 비슷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시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게다가 여기 정말로 추워요. 포드고리차나 부두바보다 현재 정확히 약 20도 낮아요. 여기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설명을 들으니 신호가 잡히려면 40분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신호는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산 너머에는 이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가 있어요. 산길을 내려가는 것도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오르기보다는 바이커들과 마주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곳처럼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상상해보세요. 불도저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산비탈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평원에 도착하는 중간에 우리는 피브스코 호수라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맥주 저장소가 아니에요? 너는 잘못 들었어. 하지만 이곳은 깊이가 200m인 아주 아름다운 산속 호수예요. 이 호수는 협곡 바닥을 흐르던 작은 강을 막고 발전소를 세우면서 형성되었어요. 해변에서 10유로의 아주 흥미로운 블랙베리 와인을 샀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고 푹 잤어요. 마지막 이틀은 베치치에서 지낼 거예요. 부두바 바로 옆이에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 리조트의 장점은 모든 호텔이 해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은 항상 상을 받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도 해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다와 구름이 항상 미쳐 날뛰는 산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 정말로 번개가 쳤어요. 우리는 몬테네그로에서 검은 산을 찾지 못했지만 대신 검은 구름을 발견했어요. 사실 그것은 5분 만에 형성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방금 막 구웠는데. 그런데 산에서 사이클론이 다가왔어요.
놀라운 건 복대 컴퓨터가 놓여 있어서 아마도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쉬는 걸 방해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센터에서 애니메이터들도 맥스가 뭔가 색칠하도록 하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요. 수영장 옆에는 틱톡 콘텐츠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작은 아이는 수영장에서 끌어낼 수 있지만 그를 끌어내려면 그가 몇 시간 동안 끓고 있었던 자쿠지로 데려가야 해요. Папа, у меня нос вырос.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나열하진 않을게요. 음식 테이블 보여줄게요. 몬테네그로의 4성급 호텔 음식이 이집트의 5성급 호텔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말이에요. 커피, 소다, 화이트와 레드 와인이 담긴 통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을 바라보는 테이블에서 이루어졌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심지어 4살짜리 아이도 호텔방에서 만화를 보면서 세르비아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Они много на русском говорят. 그들이 러시아어로 말할 때 너도 이해하지? Да. 객실 청소가 들어왔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내 노트북을 이렇게 귀엽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고 싶어, 이렇게. 시레노 고로비, 마크스도 정말로 매우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다리는 덮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고칠게. 요아,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놀랄 거야. Посмотри там горы. 나는 정말 부두바까지 걸어가고 싶었지만 현지 버스를 타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그들은 해안가를 따라다니고 요금은 1유로예요. 태양광 패널과 휴대폰 충전기가 있는 벤치와 티켓 판매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정류장에서 모퉁이를 돌아서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부두바행 버스 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티켓을 사. 나는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류장에서 앉아있던 남자가 와서 그 티켓을 샀어. 그들이 함께 일하는지 범죄 조직처럼 관광객을 속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볼 있어요. 10분 후 동의해. 10분 후. I see your face again. I know a friend of mine. 베치치의 저녁은 부두바만큼 신나진 않지만 카페와 상점이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 작은 멋진 나라에서 있었던 멋진 일들을 떠올리며 산책할 수 있죠. 휴가에서 떠나는 건 항상 슬퍼. 특히 아이가 친구를 찾았을 때는 더 그래. If I got you, if I got you, baby, you don't know what it's like. Baby,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love somebody. I love somebody. Well,